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요일에 이제 삼성전자 3년 내 의미 있는 M&A, 이제 뭐 AI라든지 5G라든지 전장 등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삼성전자 인수합병 관련해서 3년간 10배는 성장할 기업이 뭐가 있을까? 과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하면서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7월 29일자 최근에 나온 뉴스예요. 근데 최근에도 나왔지만 뭐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이 M&A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기정사실화가 됐던 게 향후 3년 내 의미 있는 인수합병을 진행할 거라는 거고, 그럼 이제 뭐 길어봐야 3년, 여러분들이 길어봐야 이 기업을 잘 찾아가지고 3년만 제대로 보유한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과거의 삼성전자가 뭐 진짜 200% 300% 날아간 것처럼 그런 큰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떤 기업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 이 M&A 관련된 거는 할까 말까 많이 의구심을 들 건데, 저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할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M&A 진행할 거라 보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앞서 이런 뉴스가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현금만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주 환원 정책,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면 배당이나 무증이라고 하죠. 배당이나 무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때 M&A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보유 현금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금 증가는 회사 경영에서도 부담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실 현금이 증가하면은 이 유보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회사의 부담보다는 원래 이득적인 부분이 커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얘네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봐야 좋을 게 없는 기업. 얘네가 무슨 은행도 아니고 현금만 쌓아둬봐야 얘네는 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금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에서 계속해서 입지를 다지고 1위로 계속 올라가면서 치고 가면서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꾸준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지,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산 활용성은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최 사장의 발언에 이러한 문제를 일부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자산 활용도가 너무 낮다 지금. 그래서 이걸 활용할 거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인수합병에 관련해 가지고는 종목을 꼭 잡아서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과거에 지금 이 하만 인수 이후에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2018년도 이제 18년도인가 17년도 이때 이제 삼성이 악재 속에서도 9조 원의 빅딜하면서 하만을 인수했죠. 근데 이때는 삼성이 이제 겨우 구조였어요. 구조였는데 이 삼성이 하만을 인수하면서 300% 상승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아남전자라는 종목이에요. 아남전자. 자, 아남전자는 종목인데, 아남전자가 이때 1,000원대부터 해가지고 5,500원까지 대략적으로 40%, 대략 거의 뭐 500% 정도 상승했죠. 아남전자라는 종목이 약 500% 상승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삼성이 하만을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고, 이 왜 아남전자가 그때 수혜를 받았느냐 보면은, 아남전자라는 기업이 이 당시에 지금도 있죠. 뭐합니까? 하만카돈의 이제 수주, 이제 부품 납품 공급 이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카돈과 엮여서 하만카돈 관련된 종목 아남전자가 그래서 500% 상승을 했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이제 인수합병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M&A를 3년 내에 의미 있는 M&A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고 하면은 현금 116조입니다. 6억이 아니라 116조 들고 M&A 예고한 삼성전자. 여러분들 116조예요. 아남전자가 9억으로서 하만을 인수해가지고 아남전자가 500% 상승했는데, 과연 116조를 들고서 M&A를 성사시킨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종목은 몇 %가 상승할 거냐? 그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10배는 더, 솔직히 뭐 500%가 50배는 올라간다. 이거는 말이 안 돼도 못해도 2배 이상 상승하지 않을까. 그럼 적어도 500%의 2배라고 하면은 1000%, 딱 10배 상승도 정말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3년간 잘 마면 10배 성장할 기업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을 인수합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하나 파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과연 지금 앞서 보면은 AI나 5G 전장 등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어디 AI도 있고 5G도 있고 전장 뭐 등도 있고 뭐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과거에 뉴스 나온 게 뭐냐고 하면은 JP 모건 쪽 이제 해외 보면 외신 캡처 이제 해외 언론에서도 뭐 나옵니까? 삼성전자는 차량 반도체 업체 인수 가능성, 차량 반도체 업체에다 투자를 하는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제 인수 예상 금액도 70조입니다. 70조 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NXP를 인수한다라고 사실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NXP 인수 가능성이 나왔고 그 NXP는 차량용 반도체 업체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 업체 투자량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투자량률이. 근데 이거를 뒷받침해준 근거가 뭐냐고 하면은 과거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 보자고. 과거에 이제 2021년도 1월 이때도 뭐였냐고 하면은 이제 새해 첫 일성으로 뭘 얘기하느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협력사와 손잡고 시스템 반도체 신화를 쓸 것이다. 삼성전자와 협력회사 학계 연구기관이 협력해서 시스템 반도체 업체에서도 신화를 만들자.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뭐 했습니까? 삼성 협력사 손잡고 시스템 반도체 신화를 쓰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JP 모건 측에서도 봤을 때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체 NXP 인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8월 15일 이제 만약에 8월 15일 광복절에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뭐 하겠어요? 지금 딱 가석방 될 타이밍에 삼성전자가 뭐예요? 3년 내 의미 있는 M&A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딱 가석방 돼가지고 또 반도체 투자할 거다 이야기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당연하게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업황의 수혜주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거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과연 지금 M&A를 앞서서 어떠한 기업을 할 확률이 높은가 보면은 그냥 너무 커요. 사실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사 점유율 보면은 NXP를 인수하려고 하는 이유는 보면은 NXP가 1위니까 1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NXP라든지 여기 있는 애들 관련된 종목을 좀 보면 되겠죠. 관련된 종목 보면 되는데 사실 여기 있는 애들은 관련주를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게 NXP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NXP를 인수를 한다 했을 때 관련되는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을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리고 그 뒤에 또 그것만 알려주면 또 그거 다 아는 사실인데 하겠죠. 그래서 다른 것도 알려드릴 거고 일단 한번 계속 봅시다. 자,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릴 종목은 이 종목이에요. 해성 DS. 이건 대놓고 뉴스가 나왔죠. 특징주 해성 DS 삼성전자 글로벌 반도체 NXP 인수 검토 소식에 급등했다. 그래서 해성 DS라는 종목이 지금 보면은 해성 DS라는 종목이 지금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상승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성 DS라는 종목은 보면은 반도체 업황, 그냥 보면은 뭐 차량용 반도체 그냥 매출 실적 자체도 너무 잘 나오고 있고, 그냥 뭐 애플과 협력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잘 받쳐주고 있어요.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해성 DS라는 종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거고, 여기를 떠나가지고 해성 DS 여러분들이 눈여겨봐도 나쁘지 않은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얘는 계속해서 더 갈 수 있는 게, 지금 해성 DS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NXP,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피니언이죠. 아까 보면 인피니언이 어때요? 인피니언이 2위입니다. 2위. 인피니언. 그 다음에 보면은 ST마이크로, 그 다음에 삼성전자 등등. 얘네 자체는 지금 여기 이미 이 중에서 벌써 3군데 납품을 하죠. 3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 세 개 중에 하나만 인수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한 수혜가 예상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얘는 아까도 뭐라 했습니까? 이미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너무나도 이제 납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냥 딱 봐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실적이 계속해서 봤을 때 해성 DS라는 종목의 실적이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증가,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계속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성 DS라는 종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대에서 눌림목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 이 구간대에서 눌림목을 잡고, 여기가 대충 35,000에서 40,000 선이겠죠? 여기서 한번 눌림목, 사실 이때 잡았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다시 신규 눌림목 기대해보고 손절가를 25,000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신규로 한 이 종목을 목표가를 한 70,000원 정도까지만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해성 DS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보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유 저 미친놈 저거 다 아는 사실 갖고 또 저러고 있네 하겠죠? 그래서 사실 해성 DS를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말하고 싶은 거는 늘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지분 보유도 뭐가 되냐, 지분 보유도 수혜가 됩니다. 수혜가 돼요. 그래서 과거의 뉴스를 까놓고 보면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있죠. 계양전기입니다. 계양전기. 계양전기라는 종목이 과거에 해성산업, 계양전기, 해성DS 지분 공개 매수한다. 지사전환 이란. 그래서 해성산업과 계양전기, 해성DS 지분 공개 매수하면서 뭐합니까? 해성산업이 계열사인 계양전기와 해성DS의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섰다. 뭐 하는데 사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결국에 해성산업이 계열사 애들 다 지분 공개 매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해성DS가 상장하면은 얘네 계열사도 상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 계열사 상장되는 게 뭡니까? 계양전기죠, 계양전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당장의 지분을 놓고 보면은 어때요? 지금 해성DS라는 종목의 지분이 자 해성산업이 들고 있고 계양전기가 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면 되겠어요? 사실 해성DS만 볼 게 아니라 해성산업과 계양전기 역시도 보셔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인수합병 M&A를 기대하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성DS를 산다 좋지. 해성DS를 산다. 근데 해성DS만 보기에는 이미 종목이 너무 올라가요. 사실 이거 보면은 지금 만원 대비 그 4배 정도 상승했잖아요. 우리 저평 9,000원 깼을 때 대비 4배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 상승이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해성산업이 계열사인 해성DS와 계양전기 지분을 공개 매수한다고 했던 만큼 지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한 가지 종목만 안 움직이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Q시리즈가 움직이면 Q로컴, Q로, 뭐 Q캐피탈 다 같이 움직이듯이, 계열사가 같이 움직이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삼성전자 우도 막 움직여, 이런 것처럼 뭐 하자고요? 해성DS를 사기가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지금 해성산업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해성산업 같은 경우 진짜 차트가 이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해성산업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구간대에서 눌림목을 자꾸 공략해서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진짜 해성DS가 성장했을 때 해성DS의 지분을 뭐라고 했어? 해성DS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얘가 왜인데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수혜를 당연히 받겠죠. 보면 해성산업이 20%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해성DS가 부각됐을 때 제일 먼 처음에 지분이득 볼 수 있는 게 해성산업이겠죠. 그럼 해성산업 같은 경우도 정말 꾸준하게 여기서 그냥 딱 보면은 정말로 8만원까지 다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7만원, 8만원까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실적만 잘 받쳐주면은. 그리고 이제 계양전기 같은 경우도 어때요? 계양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 바닥이라기보다는 하방 추세가 끝나는 자리에서 거래가 터지고 있죠. 그래서 계양전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전 개인적으로 이런 구간대에서 눌림목 다시 재매수 해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가 3년 내 이룬다고 했으니까 짧게 보지 마시고 3년 동안 길게 모아나간다라고 하면은 해성DS 뿐만 아니라 해성산업, 계양전기 이 두 개의 종목도 10배 가까이에 달하는 성장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를 쉽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분명히
하만을 인수하면서 구조라는 금액을 가지고서 500%를 올렸습니다. 그럼 이번에 삼성전자 인수합병을 가지고서 정말로 얘네가 아까 뭐라 했어요? 현금 자산만 160조라 했습니다. NXP라는 기업을 최소 70조에는 딜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상승 탄력, 이번에 관련주, 이 해성DS 해성사업 개양전기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관련주가 될지 모릅니다. 그거는 지켜봐야겠죠. 새로운 관련주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릴 거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만 여러분들이 찾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10배 이상의 상승도 노려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계속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나타난다라고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늘 그때마다 새로 업데이트되는 시황을 보면서 새로운 종목들도 찾아 나서시고 관련된 종목들 더 공부하셔가지고 더 좋은 종목들 찾으셔서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